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관련해서 월요일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대해서 이적 현황 쭉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세리에 팀들의 이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 현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그때그때 변동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건데, 지난 월요일에 웨스트햄 이적 현황을 말씀을 드릴 때 맨유의 완비사카 선수를 영입하기 직전인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 테스트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적 확정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완비사카 선수는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확정됐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51회 차에 맨유 경기가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적 현황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데리우트 선수와 마즈라위 선수 영입을 맨유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 돈 지랄을 해가면서 영입을 해오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맨유는 선수보다 테나흐 감독을 좀 갈아치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꾸 네덜란드 시절에 데리고 있던 선수들을 뭐 무슨 카드 모으는 것 마냥 긁어 모으는 것 같은데, 무슨 뭐 아약스 유나이티드도 아니고 안토니 한 명으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맨유랑 4대가 한 맞기로 토토계에서는 유명하기 때문에 맨유를 싫어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맨유는 좀 제발 영입 좀 잘해서 과거에 빛나던 영광의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0일에 차에 들어온 세리에 팀들의 이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금요일에 나오는 국내 배당까지 다 확인을 하고 금요일에 최종픽 영상에서 제가 선택한 최종픽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주중에 이적 현황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상은 최종픽이 아니라는 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임대를 해와서 지난 시즌에 뛰었던 선수들을 뭐 완전 영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51회차 세리에 팀들의 이적 현황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제노아 대 인테르. 자, 제노아의 경우는 길라르디노 감독이 연임을 하게 됐고, 영입 자원으로는 아탈란타에서 194cm의 골리니 골키퍼를 임대를 해왔죠. 그리고 모르텐 토스비 선수나 코니드 윈터, 비티니아, 에밀 보이네 같은 선수들은 지난 시즌에도 뛰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딱히 뭐 새로운 주전 자원의 영입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팀 내 두 번째로 득점이 많았던 공격수 마테오 레테기 선수가 아탈란타로 이적을 했다라는 점과, 주전 골키퍼인 마르티네즈 선수가 인테르로 이적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원정팀 인테르의 경우는 역시 인자기 감독이 연임을 하게 됐고, FC 포르투에서 공격수 타레미 선수를 영입을 했고, 방금 전에 제노아 말씀을 드릴 때 언급드렸던 제노아의 주전 골키퍼 마르티네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나폴리의 미드필더 지엘린스키 선수 영입을 마쳤고, 임대로 데려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도 다시 영입을 하면서 인테르는 기존 주축 자원들의 이탈도 없고 지난 시즌에 좋았던 경기력을 이번 시즌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을 보기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7번 경기 파르마 대 피오렌티나. 자, 우선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에 들어와 있는 세리에 경기들 중에 유일한 승격팀이 바로 파르마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도 그대로인 파르마이고 주축 자원들의 이탈도 거의 없는 파르마라는 점에서 승격팀이지만 홈에서 세리에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기존에 맞춰오던 팀워크로 한번 이변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로 원정팀 피오렌티나의 경우는 일단 감독이 바뀌었죠. AC 몬차 감독이었던 팔라디노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는데,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점은 역시나 이적 현황입니다. 미들에서 활약했던 보나벤추라 선수가 알샤바브로 이적을 했고, 공격수 벨로티는 코모로 이적, 비라기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했었던 알프레드 덩칸 선수는 베네치아로 이적, 공격수 은발라 은졸라는 랭스로 임대, 핵심 수비자원이었던 밀렌코비치는 노팅엄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 유벤투스에서 공격수 모이스킨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지난 시즌 부상도 많았고 득점도 1득점도 기록을 못했던 선수라는 점과, 물론
최근에 친선전에서 득점을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친선전과 리그 시작한 후의 경기력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서 리그에서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맨유에서 날아다녔던 골키퍼 데에야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상 1년 넘게 팀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폼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뭐 영입이나 이적 현황을 빼고 기본적인 스쿼드를 비교하면 당연히 파르마에 비해서 피오렌티나가 훨씬 더 우세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승격팀의 리그 첫 홈 경기라면 이변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아주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8번 경기 엠폴리 대 AC 몬차. 엠폴리는 24년 3월까지 레체 감독을 맡았던 로베르토 다베르사 감독을 선임을 했고, 돈이 없는 건지 여기저기서 임대로 많이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사실상 AC 밀란에서 공격수 로렌조 콜롬보 선수 정도 영입다운 영입을 했다라고 보이고, 그나마 뭐 영입다운 영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아무래도 레체 감독을 했던 다베르사 감독이기 때문에 골키퍼 브란코릴니라던가 지난 시즌 엠폴리에서 뛰었었던 미드필더 유세프 말레 선수를 레체에서 다시 데려온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그래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공격수 은바에니앙 선수가 팀을 나가게 됐고, 또 다른 공격수 마테오 칸셀리에리 선수 역시 임대가 끝나면서 라치오로 돌아갔죠. 또한 팀 내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했었던 라즈반 마린 선수도 칼리아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경기도 좀 판을 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AC 몬차는 세리에 B 레기아나에 있던 네스타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레전드 선수로 기억되고 있는 네스타 선수인데, 어쨌든 AC 몬차를 새롭게 맡게 되었고, 인테르에서 미드필더 스테파노 센시 선수를 영입, AC 밀란의 미드필더 다니엘 말디니, 사스올로에서 왼쪽 수비 자원인 키라코플로스, 그리고 가장 크다라고 보이는 게 역시나 맨유에서 데려온 오마리 포슨 선수인데, 맨유에 있던 선수가 세리에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있는 AC 몬차인데, 먼저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던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유벤투스로 떠났고, 밀란 주리치 선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었던 공격수 안드레아 콜파니 선수가 피오렌티나로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팀의 경우가 붙었다 하면 홈팀이 승리하는 최근 맞대결 결과들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스쿼드 상으로만 볼 때는 그래도 AC 몬차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 AC 밀란 대 토리노. 자, AC 밀란은 릴 감독을 맡았었던 폰세카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했고, 토트넘의 측면 수비를 맡고 있던 에멜송 로얄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리고 잘츠부르크에서 왼발잡이 수비 자원인 파블로비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새로운 대갈빵 마스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알바로 모라타 선수 영입까지 마친 상태죠. 원정팀 토리노의 경우는 베네치아를 승격시킨 파놀리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또한 공격에 사우스햄튼의 체아담스 선수를 데려왔고, 라리가 라스팔마스에서 센터백 사울 코코 선수 영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축 수비 자원으로 활약했던 부온조르노 선수가 나폴리로 떠났고, 또 한 명의 주축 수비 자원으로 활약했던 히카르도 로드리게스 선수가 레알 베티스로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에이스 공격 자원 자파타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고, 다른 포지션에서는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거의 없는 토리노이지만 수비 쪽에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있는 토리노기 때문에 수비 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딱히 AC 밀란의 홈이기도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12번 경기 볼로냐 대 우디네세. 자, 볼로냐는 피오렌티나 감독을 맡았었던 빈센조 이탈리아노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했고, 사스올로에서 센터백 마틴 네르리치 선수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 툴루즈에서 28경기 선발 14골과 2도움을 기록했던 공격수 달링가 선수 영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격 자원인 캄비아기 선수를 아탈란타에서 영입을 마쳤죠. 그렇게 큰 영입은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기존에 임대를 했다가 정식 영입한 자원들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볼로냐는 가장 크다라고 보이는 게 주전 수비 자원이었던 칼라피오리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을 했고, 11골에 4도움을 기록했었던 지르크지 선수가 맨유로 이적을 했습니다. 또한 임대를 했었던 공격 자원 아르나우토비치는 인테르로, AC 밀란에서 임대해왔던 미들 자원 살레마르커스 선수도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볼로냐는 에이스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서 새롭게 부임한 빈센조 이탈리아노 감독이 어떻게 팀을 이끌어 나갈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원정팀 우디네세의 경우도 레기아 감독을 맡았었던 코스탈루냐이치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고, 가장 큰 영입이다라고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인테르에서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를 데려왔다라는 점과, 지난 시즌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로렌조 루카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크다라고 보이고, 이 밖에는 딱히 주전 자원급으로 쓸만한 선수는 없어 보였어요. 기존에 잘해줬던 선수들을 어느 정도 잘 지켜낸 우디네세인데, 팀 내에서 경기당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미들 자원인 왈라체 선수가 브라질 리그로 이적을 한 게 조금은 손실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볼로냐보다는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별로 없는 우디네세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자, 13번 경기 엘라스 대 나폴리. 자, 엘라스는 23년 9월까지 엠폴리를 맡았었던 파올로 자네티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레르니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미들자원 카스타노스 선수를 임대를 해왔고, 벤피카에서 공격수 탱스테드 선수를 임대 영입, 그리고 네덜란드 2부 리그에서 16골 1도움을 기록한 공격수 리브라멘토 선수 정도의 영입을 언급드리면 될 것 같고, 지난 시즌 엘라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노슬린 선수가 라치오로 이적을 했고, 노슬린 선수와 마찬가지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폴로룬쇼 선수는 임대 종료로 나폴리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영입된 자원들과 새로운 감독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미지수인 엘라스입니다. 원정팀 나폴리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고, 수비 자원인 본조르노 선수를 토리노에서 영입을 마쳤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비수 라파마린 선수를 영입하면서 확실히 꼰대 감독은 수비를 일단 탄탄히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폴리 주축 자원들의 이적으로는 지엘린스키 선수가 유벤투스로 떠났고, 수비 자원인 레오 웨스티가르 선수가 스타드렌으로 이적을 한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오시멘 선수가 떠난다 안 떠난다 말이 많고, 꼰대 감독은 또 루카쿠 선수를 원하는 것 같은데, 오시멘 영입 금액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적이 성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꼰대 감독이 오고 난 이후에 친선 경기나 코파 이탈리아 경기란 걸 보니까 오시멘 선수를 아예 뭐 벤치에도 두지를 않고 있어서, 이 리그가 개막하면 어떻게 될지 개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경기 칼리아리 대 AS 로마. 칼리아리는 팀의 승격과 1부 리그 잔류를 이끌었던 라니에리 감독이 은퇴를 하면서 지난 시즌 엠폴리 감독을 맡았던 다비데 니콜라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사실상 감독 커리어에서 그렇게 뭐 뛰어난 뭔가를 보여준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지가 않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영입은 없었고, 그나마 주전 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선수로 보이는 영입은 아탈란타에서 190cm 장신 공격수 로베르토 피콜리 선수 임대해 왔죠. 그리고 아무래도 엠폴리 감독이었기 때문에 엠폴리에서 191cm의 센터백 루페르토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딱히 주전급으로 뛸 만한 선수가 없어 보이고, 기존 칼리아리에서 이적한 선수들로는 지난 시즌 좋은 수비 능력과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줬던 수비자원 도세나 선수가 코모로 이적을 했고,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 가에타노 선수는 나폴리로 돌아갔죠. 또한 도세나 선수와 마찬가지로 팀 내에서 그나마 좋은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줬었던 나이탄 난데스 선수도 알카다시아로 떠났고, 미들 자원인 술레마나 선수는 아탈란타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비올라 선수나 라파둘라, 파볼레티 같은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될 텐데, 나이가 죄다 30대 중반이 되는 노장들이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원정팀 AS 로마의 경우는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가장 큰 이적 사항으로는 루카쿠 선수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첼시로 돌아갔고, 그 최전방 공격수의 빈자리를 지난 시즌 라리가 득점왕에 오른 도우비크 선수 영입을 마쳤습니다. 36경기 24골에 8도움을 기록한 완벽한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고, 윙 자원으로 유벤투스에서 마티아스 소울의 선수 영입을 마쳤고, 미들 자원으로는 스타드렌에서 엔조르피 선수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 자원들과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원들을 영입을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칼리아리가 라리가 득점왕을 영입한 AS 로마를 상대로 이변을 낼 수 있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지 궁금해지는 경기네요.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 차에 들어온 세리에 경기들에 대해서 이적 현황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 차 최종 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